안녕하세요. 전 두 번째 인턴십 진행을 맡게 된 이다은. 박서영입니다. 다은 씨, 오늘 하연 씨가 길을 잘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대타로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저 인턴십 발표를 원래 조금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타로라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바로 이 에너지를 이어서 첫 번째 발표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정말 좋은 곳이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멋진 곳이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저도 이곳에 가람이 전시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이곳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1학년 하현규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바로 인턴십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준비 과정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 진로와 제 관심 분야는 랩입니다. 그래서 랩을 좋아하니까 이제 랩 관련 힙합 레이블인 APR 케미 아니면 AOMG 아니면 인디고 뮤직 아니면 KC 이런 회사들에 처음에 가려고 지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든 질문이 나에게 랩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랩은 저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 안에 쌓여놨던 걸 이제 랩이란 도구로 풀어내는 거죠. 근데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선 저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선택한 회사가 바로 람화라는 곳입니다. 박수. 네, 람화는요 이제 총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성북에 이제 람화라고 있고 또 종로에 푸른꽃이라고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화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한국 문화나 이런 몰입형 체험 콘텐츠 그리고 차행법 그리고 명상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회사에서 이 관련된 것들을 잘 배웠고요. 그래서 보이시다시피 이곳이 람화라는 곳입니다. 성북에 있는 람화인데요. 여기가 입구가 있고 또 나무도 크게 있고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푸는 꽃이라는 공간. 정말 이쁘죠? 공간이. 그쵸?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깨끗한데 이게 제가 다 청소해서 이렇게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일을 했고요. 3주간의 업무는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 손님들, 독일에서 오신 손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었는데 그때 제가 보조 역할로 같이 이렇게 교육을 도와드렸습니다. 차를 제가 들고 오고 다과나 이런 차 잔들을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며 교육 활동을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 중고생 그리고 외국인 이 세 분류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행법을 교육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중간 발표, 결과 발표 이렇게 통해서 다 발표를 했었고요. 그것도 잘 업무를 마쳤습니다. 프로젝트도요. 다음으로는 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맑게 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차, 두 번째는 꽃, 세 번째로 바로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 작업을 했었는데 이 비닐에다가 향을 넣고 그것들을 이제 찍어서 잘 포장을 해서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공연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걸 했을 때 선물로 드리는 그런 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독자는 이제 차행법 중 하나인데요. 자신을 위해서 마시는 차라고 해서 독자를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차를 따르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한 동작 하나에 다 형식이 있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어렵고 힘들고 뭐 어느 부분에선 힘을 빼야 되고 또 이걸 할 때는 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 공간도 이제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그 분위기나 바이브도 엄청 달라지고 그래서 이 청소를 하는 것도 그 방 상태가 이제 본인의 마음 상태라고 하거든요. 방이 더러면 본인의 마음이 더럽듯이 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페인트 칠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배운 점과 느낀 점. 사실 제가 소개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 손님도 맞이해보고 뭐 향작업도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건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청소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업무보다는 그냥 제가 가면 제가 그냥 했거든요. 청소를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거를 3주 동안 계속 매일 하다 보니까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청소 수련법에도 4가지로 또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 상태가 방 상태가 본인의 마음 상태다. 이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턴십 기간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신 노갑규 대표님 그리고 김민정 실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실장님께서는 이제 뒤에서 많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저 인턴십 들어갈 때 많이 도움을 주신 우리 쏭쌤 박수 한번. 그리고 또 저 찾아와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우리 네비쌤 박수.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저희 뒤에 한결쌤께도 또 박수 한번. 지금 말씀드린 사람보다 또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동환이한테까지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받겠습니다. 네. 업체가 약간 마음의 수련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숨 막힐 것 같은데 막 말을 하다가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냥 말을 진짜 많이 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엄청 숨 막히진 않았고, 그냥 약간 제가 평소에 든 생각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대표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조금 사실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들 하나하나에 다 정성껏 대답해 주시고 또 사실 굳이 그걸 답을 안 해드려도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거를 다 이렇게 잘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저는. 윤우님하고 네비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집이 상주신데 출근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먼저 저는 평택에서 했고요. 평택에서 했고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상주에서 안성에서 상주, 서울에서 부산, 저는 전국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 출근에 대한 어려움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힘들진 않았고 사실 학교 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상주에서 와야 되다 보니까 특히 힘들진 않았습니다.
레비쌤? 그 남아에서 숙제 내줘서 경북군 갔을 때 그 숙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사실 거기 라마에서 그 경복궁도 가라고 하셨고 박물관 여기저기 많이 가보시라 해가지고 많이 갔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한번 경복궁에 이제 내비쌤이랑 같이 갔었는데 일단 거기서 느꼈던 건 일단 굉장히 여백이 많다. 사실 경복궁 자체가 이게 공간이 되게 크고 그 엄청 큰 마당에다가 이제 딱 크게 이게 여백을 줘서 그 담도 있고 건물도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가 되게 여백이 많구나 싶었고 또 박물관도 갔었는데 경복궁 안에 있는 거기서도 그 물건들이나 그것들에 다 무늬 있잖아요. 장식 그런 게 다 새나 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잘 느꼈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가봐야 될 곳이 꽤 많아가지고 네, 방학 되면 또 박물관 같은 데 많이 찾아가 볼 계획입니다. 네. 네, 나그네 쌤 하고 예나님 하고 또 네. 처음에 그 랩 회사를 알아보다가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나 자신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람화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더 깊은 이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혹시 후배들에게 이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좀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팁 전해줄 거 있으면은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이 회사들은 사실 연락을 잘 안 받고요. 제가 연락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또 람화를 한번 가봤어요. 그 지원하기 전에 11학년 다 같이 한번 가봤었는데 근데 저한테 특히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서 거기도 네 송쌤 꽤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알아가는 과정을 사실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3주 동안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은 그냥 발판이 좀 깔렸다.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은 저의 성장에 있는 밑거름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 라마에서 대표님께서는 저한테 템플스테이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명상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또 그런 명상이나 또 이 차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정말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조언을 받아서 방학 때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오빠 발표를 보고 나니 저도 라마에도 갔다 오고 싶어졌는데요. 서영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요, 지금까지 인턴십을 다녀온 친구들은 보통의 사무직을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현규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까지랑 다른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인상 깊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발표부터 시작이 참 좋은데요. 그럼 바로 긴 말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누구죠? 이분 정말 새로운 인턴십의 기회를 확장해 주신 분이죠. 해외로 인턴십을 갔다 온 학생. 네. 네, 정윤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1학년 정윤우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 인턴십과 플러스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터 아닌가? 아, 오케이. 자, 네, 강렬하죠. 오늘의 목차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제 인턴십의 발단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인턴십에서 목표로 했던 역량, 그러니까 어떤 회사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제 특기를 활용을 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눈에 띄는 특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특기들을 좀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게 살아왔었는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좋겠다. 그런 기업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3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떠올렸던 회사는 엔터가 아니지. 네, 사단법인 온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간간히 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는 23년도에 아산 유스프러너에서 부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 그때 아산 유스프러너 갔다 온 친구들은 한 번씩 눈에 익으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요, 우울증 인구 감소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회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여기 있는 온기우편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나의 상담을 받고 싶다. 누구한테 말을 하기는 힘든 이야기를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온기우편함에 사연을 접수를 합니다. 그럼 온기우편함 직원들이 직접 손글씨로 이제 편지를 써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길 딱 보면서 사회적 가치 장난 아니고 가끔씩 손그림도 같이 그려주시거든요. 그런 걸 내가 해보면 얼마나 좀 뿌듯할까, 나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처음부터 이 회사를 지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자소서를 썼어요. 정말 몇 주 동안 갖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진짜 손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저 제발 뽑아주세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 공을 들여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당일 2시간 만에 까였습니다. 진짜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최단 기간에 까였어요. 딱 2시간 뒤에 이제 집 가는 버스가 아니구나. 이제 기숙사 올라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딱 까였습니다. 심지어 되게 엘레강트하게 까주셔가지고 뭐라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되게 예의 있게 까주셔서. 그럼 저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나 제2지망이 없는데? 망했다. 어떡하지? 와,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동환이처럼 저도 2차 대안이 없었어요. 2차 대안이 없어가지고 와, 진짜 어떡하지? 이제 인턴십까지 몇 주가 안 남았는데 방학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갖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송쌤이 슬그머니 다가와요. 윤우야, 일본으로 가자. 넌 일본에 갈 수 있고 그때 내가 따라갈게. 예, 자근자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비쌤한테도 한번 다가가요. 네비쌤, 제가 일본을 간다는 선택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하니까 네비쌤은 방학에 갔다 오면 된다 라고 되게 해맑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망설일 게 아니구나, 까짓것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아이덱에서 뵀던 일본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생각보다 흔쾌히 막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소서를 보내드리고 이제 인턴십을 받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회색 부분이 답변이거든요. 윤우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두 곳이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다른 부서 이동하듯이 배워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2곳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2곳 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일본으로 인턴십을 떠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공항에서 나리타로 떠서 일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인턴십조가 일본이잖아요. 이제 출퇴근을 맨날 비행기 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취를 해야 되는데, 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난 자취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떡하지? 와, 고마워요. 네, 제가 생각해도 잘 살 것 같긴 한데 무섭잖아, 혼자 사는 거. 밤에 혼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어.
너무 공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했던 방법이 일본에 있는 친구 집에 좀 얹혀 살아볼까, 생활비를 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연락을 돌려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랑 나랑 문화권이 좀 다르잖아. 좀 다르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2차적으로 저는 샤워를 정말 오래 합니다. 샤워를 정말 장난 아니게 오래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내가 거기 가면 수도료를 얼마를 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얹혀 사는 건 일단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신뢰가 될 것 같다 싶어서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 달치 자취방을 알아보게 됐고요. 아짱쌤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신 결과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키치조지라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에 살게 됐어요. 여기가 제 자취방입니다. 아늑하고 생각보다 넓었어요. 근데 화장실은 정말 좁았어요. 화장실은 제가 2명이 들어가면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네. 저 욕조가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 앉으면은 제가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집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 계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제가 번 돈으로 사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게 생각보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동네고요. 네, 처음 딱 제 동네에 도착했을 때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나서 이제 평소에 찍지 않는 셀카까지 찍어가면서 동네를 만끽했습니다. 집 앞에는 맥도날드가 있고요. 3분 거리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여길로 항상 출근을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발단들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된 회사는 이 회사예요. 한자로 반빈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회사의 이름은 반빈곤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자, 세상 모든 빈곤과 싸운다. 저 검은 애가 빈곤이래요. 아까 전에 나왔던 요 검은 애가 빈곤이래요. 얘를 타도한다. 우리는 빈곤과 싸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흔히 홈리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로 들어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센터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봐 드리거나 일자리를 알아봐 드리거나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난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난민 대상으로 하는 난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지원 사업들이 결국은 센터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네트워크 운동, 쉽게 말하면은 시민운동, 시위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하시는 거는 정말 많은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전 이곳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많은데 좀 대표적인 것들, 좀 있어 보이는 것들만 골라봤어요. 첫 번째가 홈리스 지원 상담입니다. 센터로 이제 집이나 생활금이 없으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이때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옆에서 그 회의 내용을 이제 보조하고 기록하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1층에 있는 공유 공간이 있어요. 약간 마을회관 같이 조금 단란하게 운영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공유 공간 관리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조금 대단한 건데 생활보호수급 대리 신청 및 신청 보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 나라에도 기초수급 생활자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결국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거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일본에서는 대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대신 신청을 했고요. 그런 구청 업무들을 하는 업무도 함께 맡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문사 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난민 지원 출장을 나가거나 보호소 지원 출장을 나가거나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기타 등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 인턴십의 절반 정도는 항상 출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센터에서 절반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업무 사진들인데요.
근데 업무 특성상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지원 대상자의 얼굴이 공공연하게 노출되면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난민 지원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조금 한국과는 다른 개념의 난민이 있어요. 카리호우멘, 한국어로 말하면 임시방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법적인 권리 보장을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권 보장이 없고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 있다는 위치가 특정이 되면은 바로 본국으로 송환이 되시는데, 이런 분들 중에는 중동에서 오셔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본국에 송환을 당하시면은 목숨이 위험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 사진, 제 셀카 혹은 밥 사진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도쿄 듀라는 건물 안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여기는 총 5개의 회사 정도가 모여서 되게 유기적으로 같은 부서처럼 업무를 하는 건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관리했다고 말씀드렸던 공유 공간이 여기 있는 참포라라는 공간이에요. 일본에는 차람포란이라는 의성어가 있어요. 한국어로 하면은 대충대충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편하고 안정적이고 단란한 공간을 만들고자 이런 이름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저희 대표님 책상인데요. 좀 더럽죠? 근데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깜짝 놀라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저거 소녀상이 아닌가? 안중근 의사님 배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보니까 행커치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애도한다라는 그런 갖가지 시위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매년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확실히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도 너무 인상 깊은 사진이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밑에가 제가 업무차 다녀왔던 출장지들입니다. 여기가 나카노구 구청이고요. 여기는 미나토구 구청인데요. 홈리스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 대한 신청을 이런 구청에서 직접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직접 신청과 신청 보조를 함께 하러 갔었습니다. 여기서 상담사분과 함께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법적 지원에 대한 교섭도 사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업무들을 구청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들은 제 점심 메뉴들입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자, 맛있겠죠? 자, 여기도 출장지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홈리스 지원센터, 쉘터라고 하는 곳인데, 쉘터에서 이제 지원금을 전달해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본 뒤에 퇴근하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되게 꾀죄죄하죠. 이때 땀에 정말 절었었어요. 이게 여름이었었어가지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진은,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건물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피라미드. 여기가 일본의 국회입니다. 되게 뜻밖의 기회였는데요. 저희 대표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운동을 주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정책 지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간담회 비스무리한 게 열려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요 밑에 있는 게 국회 출입증입니다. 일본 국회를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저기 있는 뿌이하고 있는 저 사진이 제가 국회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밑에가 국회 안에 회의실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이 반빈군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전 사원을 데리고 회식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저기 스시집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네, 대표님이 되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정말 많이 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반빈군 네트워크에서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 아니에요. 여긴 대학입니다.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인터뷰를 갔다 왔어요. 아마 아이덱을 다녀왔던 친구들은 익숙하신 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분이 저희 대만 아이덱 때 한번 강연을 해주셨었던 카게키 아사쿠라라고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태쌤 친구분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 이번 인턴십을 계획해 주시고 함께 진행해 주셨던 아주 감사한 제 은인이십니다. 이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대한대학교입니다. TDU라고 부르는데요. 텍센 데모크라틱 유니버시티의 줄임말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대학교처럼 운영하고요. 우리 학교랑은 다르게 학력 인정은 안 돼요. 그냥 약간 학원 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다양한 모토들이 있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땐 이걸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토로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해외에서 오신 학생들도 있고 또 자국 내에서 조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대인기피증이 있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함께 대안적인 교육을 해오는 학교입니다. 전 이곳에서 이 두 가지 업무를 했었는데요. 학교에 홍보물이 있잖아요. 학교 홍보물이 한국어 버전이 없대. 나보고 만들래. 그래서 가가지고 한국어 홍보물을 만들고 로컬라이징을 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되게 재미있는 구조인데요. TDU는 졸업생들이 만든 비디오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그래서 TDU의 학생들과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시는 전문직 분들이 같이 이런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준비 과정을 보조해드리고 촬영을 도와드렸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업무를 했는데요. 다큐멘터리 촬영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아예 이번에는 패스를 하고 홍보물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요. 자, 여기가 TDU의 홍보물입니다. 이거는 대만에서 온 대한대학교에서 직접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번역 업무인데 난 일본어 할 줄 아는데 나는 잘하지 싶어서 가볍게 보고 딱 갔어요. 근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라? 일본어가 아니네? 뭐지? 하고 딱 봤더니 홍보물 자료가 영어랑 중국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변수인데? 근데 솔직히 영어가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사수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사수분이 오잉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다르대. 그래서 내가 번역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번역을 돌리고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번역을 하면 이 단어가 맞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대만 분들이 정보 입력을 잘못하셨던 거야.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번역의 난이도가 급상승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이제 사수분들 한 명 한 명을 돌면서 이 자료에 대한 팩트 체크와 부족한 부분의 추가와 로컬라이징을 거치면서 거의 이제 절반 정도는 제가 다시 만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열심히 번역을 했고요. 다양한 정보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이거 말고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혼재되어 있는데 이제 홍보물 안에 있는 내용만 갖다 쓸 수가 없고 또 다른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홍보물을 다시 재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이제 제대로 된 팜플렛이 한국어로 처음 나왔다. 다른 언어들은 조금 오류가 있는데 한국어가 제일 정확하다라는 극찬을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현재 TDU에서는 이 번역본을 가지고 한국 유학생을 2명 정도 섭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난 이번 인턴십에서 어떤 것들을 이뤄냈을까? 그죠. 자, 목적 성취 여부와 나의 성장. 저는 이번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죠. 처음 혼자 자취를 해보고 정말 아예 연이 없었던 난민 지원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꽤 많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보통의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장을 나가면서 대표님이 옛날에 한국의 청량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국 예시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본의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것들을 같이 배우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한 걸음은 더 넓어졌다 하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의 특기 활용을 정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일본에서 돌아다니는데 제가 일본어 하면 한국인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홀로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진짜 극강의 자유를 맛봤고 이 행복을 알았고 한번 독립을 하면 절대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회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수입원만 잘 고른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더 다양한 세상에 나아갈 첫걸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인턴십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 sorry. 네, Q&A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서진님. 그 전에 11학년끼리 있었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본 경찰서를 자진해서 찾아가서 조서까지 쓰고 오셨다는데 그 썰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경찰서 다녔습니다. 이게 아니 뭐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트래블러 카드를 잃어버렸었습니다. 트래블러 카드를 이제 떨궜었는데 저는 자금줄이 그거 하나예요. 현금은 수중에 20만 원밖에 없고 앞으로 한 달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막막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3-4시간 정도를 출장지 근처로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작성하고 분실물을 조회해봤을 때 그제서야 제 카드가 나와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처음 써봤었습니다. 네, 나경쌤. 먼저 해외에서 멋진 경험하고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부러웠어요. 들으면서 발표도 어쩜 저렇게 청산유수로 잘할까. 근데 자료가 너무 귀하고 내용도 좋은데 앞으로 좀 넘겨가 보실래요? 좀 옥의 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거기 반빈곤.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에 반한다라고 하면 네. 반할 반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절반 반자 맞죠? 예, 맞네요. 그거는 좀 고쳐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자료가 우리 학교에서만 공유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질까봐. 그리고 어쨌거나 후배들을 위해서 해외 인턴십이라고 하는 멋진 또 하나의 길을 뚫어 주셨는데 혹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거 유의사항 장단점에 대해서 느낀 게 있다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노 밖으로 박아라. 정말 그냥 노 밖으로 이렇게 이 표정 짓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단 학연, 지연, 인연, 인맥 다 써가지고 연락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나 여기 될 것 같아. 여기 같이도 뭔가 알겠어. 그러면은 그냥 돌직구로 박아버리면은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는 말 해주고 싶고요. 인턴십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들은 내용을 까먹으면 조금 실례거든요. 그냥 회사에 나가가지고 한번 들은 내용은 최대한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 내가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노트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필기하면은 좀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면 안 돼. 정말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데요. 네. 윤우 씨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가코이 윤우군. 네, 윤 오빠 전부터 일본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인턴십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이덱에서 만난 아사쿠라 카게키 선생님하고 인연을 잘 이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턴십의 기회로 잘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만남으로 일본에서 인턴십까지 앞으로 인턴십을 할 친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다시 들여다봐도 놀라운데요. 국회라니. 네, 다음은 국회를 갔다 온 최지성 군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로 인턴십을 다녀온 최지성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네, 제가 일부러 썰도 안 풀고 많이 숨기고 다녔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처음 국회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진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먼저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제가 그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과 혐오, 불평등, 우울, 분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거를 벗어던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턴십을 국회로 다녀오게 되었고요. 먼저 지민이 어머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름방학 때 안성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종근 의원실에 2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물 제작하고 엑셀 되게 많이 썼고요. 보고서를 쓰고 축사를 쓰고 그리고 여러 조사들을 하고 시키시는 일, 잡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기자들이 몰려있는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국회의장실입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이 안건 상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항의를 하러 찾아가는 딱 그 타이밍에 제가 국회 본관에 있었어서 그거를 좀 구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출근 첫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저 허쉬 초콜릿 음료를 매일 한 2개씩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탕비실에 있는 저 허쉬 초콜릿은 제가 다 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상임 저거는 이제 안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윤종근 의원님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장을 들어가서 실제로 의원님 데스크에다가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쪽지도 전달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고서를 썼었고요. 그래서 이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정 보고서를 만드는 게 있었고, 의원실에서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라는 보고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런 홍보 자료를 많이 만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인턴십을 나가시게 되시면 이런 카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토샵 같은 거 미리 익혀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윤종근 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조사했던 게 바로 이 개인형 이동장치인데요. 이게 여러분 다들 킥보드 타보셨죠? 공유형 킥보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유형 자전거나 그런 기기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사고 내역을 달라라고 해서 분석해서 이것도 보고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윤종근 의원실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일을 했었고요. 주로 시키시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강경숙 의원실, 조국혁신당 비례의원이신 강경숙 의원실을 한결쌤의 도움을 통해서 다녀왔는데요.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 동안 다녀왔고, 이 기간이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었어요. 제가 딱 다닌 3주 동안 국정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이슈가 무엇인지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뒷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의전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심한 학폭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어서
무마가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서 그때 당시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 씨와 관련된 뒷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입법 제안도 했었고 질의서도 썼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보좌 등 되게 다양한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법 제안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 그 교장 공모제 경영 설명회를 진행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는 저희가 각종 학교, 대안학교인데 각종 학교는 이 교장 공모제 중 초빙형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학교에 속하는 모든 학교들에게 내부형과 개방형 모두 가능토록 하게 하는 법률안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그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교육위원회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의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가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건데 저희는 교육위원회 소속이셨고 그 중에서도 저는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인적사항 조사인데요. 그 사람의 어떤 논란이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일을 했었고 그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까지 이런 정책이나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냥 서로 네거티브, 서로를 공격하고 까내리는 정치에서 그치고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쁜 사람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 다 해서 5주 동안 인턴십을 전 갔다 왔고 크게 4가지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 정치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서로 비난하고 그런 사실 한 비서관님이 저한테 국회는 합법적인 정신병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차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안에서 바라본 국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친해요. 네. 네, 그래서 서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느낀 것 중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번 인턴십 5주 동안 받은 명함이거든요. 저는 명함이 없었는데 의원실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리마다 도시면서 명함을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서 총 36개 정도의 명함을 제가 5주 동안 받았고 그래서 이 명함 하나하나의 소중함?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다음으로 변화에 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변화가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관계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흔히들 인맥, 학연, 지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개개인마다 각자 일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비서관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직급이 입법보조원이었고요. 입법보조원이 그 비서관님에게 일하고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면 그 비서관님이 보좌관님에게 이 자료를 보내드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서로에게 관심이 거의 없다. 그냥 각자 할 거 알아서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명확하게 정해진 체계가 없어서 더욱 변화가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능력과 공직자인데요. 어쨌든 국회의원은 4년 동안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스타트업이다 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능력이 국회의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뛰어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는지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권력과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곳은 우리나라 권력의 최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되게 따뜻하다, 이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차가운 그런 명제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나에게 배려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보기보다 딱딱하고 무서운 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만난 어른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능력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면서,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인턴십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그냥 정치가 하고 싶어로 시작한 인턴십이었다면은, 그 정치를 왜 하고 싶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인턴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마지막 날 10월 31일에 강경숙 의원실 모든 보좌진들과 함께 한강에서 따릉이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선유도에 있는 사진이고요. 저분들 평균 연령이 한 50살 정도 되십니다. 굉장히 귀여우셨던 분들이시고, 네, 좋은 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작년 계엄 때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실제로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강경숙 의원실에서 일했던 자리인데요. 원래 국회의원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국회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업무망이 있고 인터넷망이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실이 11명이 함께 일했었는데 저를 위한 컴퓨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티션이 아니라 벽을 바라보고 3주 동안 일을 했었고요. 여러분, 지옥철이라고 출근길 9호선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의도역에서 내리는 인파 사이에서 정말 압사를 경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5주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되게 멋있는 일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가지 사례나 위기가 좀 있으셨는데 첫 번째는 그 국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렁이 게임을 하셔서 그 국회의원님께 걸리셨던 위기 상황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그 주상님께서 이제 국회를 가셨을 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 소속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게임을 했고요. 네. 그 인턴 비서관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강경숙 의원실에서 일을 할 때 점심 시간이었어요. 네.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진 않았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태쌤이 하시듯 이렇게 어깨에 손을 쓱 올리시더니, 네, 좋았던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국회에 출입할 때 쓰는 출입증이 들어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목걸이에 보시면은 대한민국 국회라고 적혀 있고요. 이 안에 출입증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강경숙 국회의원실에서 일할 때 받았던 출입증이었고, 여름방학 때는 이 출입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참관객이 하듯 이제 학교의 소속과 제 이름, 집 주소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작성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첫 출근 날 이제 제 소속의 윤종군 의원실이라고 썼어야 됐는데 신나는 학교라고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직원분께서 보시고 신나는 학교라고 적혔으니까 저한테 되물어 보신 거예요. 신나는 학교 맞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이상한데? 그래서 이상한데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고요. 그 이후로는 네, 잘 윤종군 의원실이라 적고 들어갔습니다. 그 드레스 코드는 정치색을 유추할 수 없도록 흑과 백으로 설정하신 건지 궁금하고, 이게 발표 내용 중에 정치가 참 변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깨달았다고 얘기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기 어려운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 각오나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변화가 어려운데 나는 이걸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드레스 코드부터 얘기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제 출근할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 네, 입었고요. 그리고 따로 정치색과 관련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되게 분야가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것만 해도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두 가지였는데 정말 의원실 분위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권력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정말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나라를 바꾸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혹은 지금 저희 학교와 같은 신나는 학교와 같은 자그마한 것들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고 싶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인턴십 발표회에 오신 부모님들이 지성이 부모님밖에 안 계시요. 근데 또 이렇게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이제 보신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발표들은 참 잘한다.
느낀 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4년쯤 해서 그런지 발표들은 하나같이 늘 잘한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잘 지내왔으니까 남은 기간도 참 그리고 또 하나 그 인턴십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좀 하고 뭐 걱정들도 하고 특히 윤우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고 하니까 이런저런 논의들을 했었는데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맞춰서 다행이다 그런 정도 소감이 있고요. 수고들 했다. 선생님들도 애쓰셨다. 그런 실제로 그 국회 앞에 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공원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했던 부모님도 가야 됐기 때문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진짜. 남은 기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잘 해서 다른 학년 학생들도 사실 뭐 걱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처럼 잘 생활해서 어깨 힘주고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성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엄청 많이 찾아봤었단 말이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국회로 인턴십까지 갔다 온다니 정말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다은 씨는 어떠셨나요? 전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지성 오빠의 발표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인턴십을 나가는데 저도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은 씨 인턴십 발표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이 분위기에 이어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제가 사전 PPT를 보다 깜짝 놀란 분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 비전과 너무 잘 맞는 회사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네, 긴말하지 않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턴십 발표 맡게 된 11학년 오지민입니다. 우선 제가 다녀온 회사는 회사는 아니었고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 다녀왔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를 위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표는 지금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저희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단체의 구성원은 주로 시민, 전문가, 기업, 공무원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단체를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 우리 동네의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나 에너지 절약 문제, 아니면 사회 문제,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아니면 소외계층 도움 주기, 약간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찾아내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합니다. 저희 학교 2층에 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맡은 업무는 없었고 그냥 다 골고루 한 번씩 했었는데요. 우선 다양한 회의에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외근에 나가서 안성에 대한 회의를 하셨을 때도 거기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고, 그리고 소외계층 분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과 찾아뵈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되게 다양하게 외근도 많이 나갔었고, 주로 사무실에서는 엑셀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약간 그런 것들을 했었고, 저는 인턴십 3주 동안 주말에 행사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자랑하고 싶고 감사해서 만든 장면인데요. 저는 인턴십 3주 동안 한 번도 제 돈 내지 않고 거의 사수님들께서 늘 번갈아 가면서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선우 시크릿 주주 뭐예요? 보통 저랑 같이 일하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셨고 외근을 나가도 늘 그런 분들이셨기에 저보고 막 애기 같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시크릿 주주 사탕 반지고요. 네, 그냥 선물 받은 겁니다. 또 있으실까요? 민선 인턴십 업무를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업무를 하면서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말하시듯 안성이 시골이라 생각했고 막 약간 뭔가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느꼈었는데 안성에서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 지금 안성이 어떤 점에서 힘을 쓰고 있고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워서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또 있나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 장영실 앞에 붙어있던 포스터가 지민 언니가 갔다 온 회사의 포스터였다니 몰랐는데 이번 발표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다은씨, 저희 놀라는 포인트가 점점 비슷해지는데요?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잠깐만, 서영씨 저 따라하지 마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발표가 끝날 때쯤이 되니까 점점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벌써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다니 저 너무 기대되는데요. 벌써 마지막 발표라니. 다은씨, 다음 누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말이죠.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익숙한 곳이네요. 여기는 전에 혜린이가 인턴십을 갔다 왔던 곳이기도 하죠. 네,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활동진흥센터에 다녀온 광명찬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활동진흥센터는 줄여서 경청센터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문구는 경청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보이는 문구입니다. 경청센터는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이런 만남보다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센터인데요. 즉, 청소년 수련원, 문화원 등등을 지원해주고 또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열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청센터에 지원하기 전에 저의 관심사인 다른 회사들에 먼저 지원을 했었는데요. 먼저 건축회사였습니다. 건축회사는 일단 까였는데 건축회사는 그 분들이 상근일수가 또 적기도 하고 또 이게 워낙 전문적인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런 거절의 의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개발 회사에도 지원을 해보려고 송쌤의 추천도 받았었는데 거기서는 재택근무를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이번 인턴십은 또 직접 회사에 가보는 그런 활동까지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혜린 누나가 다녀왔던 경청센터를 알아보면서 청소년이라는 키워드에 꽂히면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청센터에서 한 일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센터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일정표를 보여주셔서 미리미리 마음 준비도 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월요일에는 먼저 거기 팀장님 분께서 이 센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고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건지 먼저 간단한 OT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월요일을 보냈고 화요일에는 일정표에는 없지만 경기도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안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쓰는 작업을 했어요.
이 결과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과 또 많은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하루 안에 다 끝내지는 못했고 수요일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까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후에는 그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미술치료 초급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워크숍을 또 지원해주고 기회가 돼서 첨가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센터가 창업기념일로 휴무여서 쉬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외근을 나갔는데요. 평택에 있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나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청소년 지도자들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강의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뭐 사진 찍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하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또 기회가 돼서 드론을 날려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둘째 주 월요일에는 그 1주차 때 했던 결과 보고서에 제가 내용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실수를 고치고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닐봄 학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철산초로 외근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22일 그 다음 날에는 그 결과 보고서 작성한 거에 대한 카드 뉴스를 마저 만들었고 그리고 패실리테이션 기초과정이라는 워크숍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3일에는 오전에 시간이 비어서 전에 만들었던 카드 뉴스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준비물과 수료품을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경기도 학생들과 광주 학생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그 활동을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네. 네. 광주 가서 활동하는 사진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박 3일 동안 주말까지 근무를 해서 대체 휴무일을 만들어 주셨고 대체 휴무일은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은 월요일과 금요일이었지만 저는 이 광주에 가기 전부터 약한 감기 기운과 가지고 가서 돌아와서 좀 엄청 강한 감기에 걸려서 다음 일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대체 공휴일을 화요일로 땡겨와서 쉬는 걸로 했습니다. 이 28일 일정이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포천으로 가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제 감기 걸린 컨디션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대체 공휴일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이제 금요일에 진행할 안전부스에 대한 준비물, 홍보 부착물을 제작했고 또 오후에는 팀장님께서 제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는지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집에 가서 마저 홍보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자기도전 포상제 은장과정 지도자 워크숍이 있어서 그 워크숍을 운영 지원했고요. 다음에 또 금요일에 진행할 준비물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네. 만든 부착물이고요. 네. 그래서 대망적으로 금요일에 준비하던 그런 안전부스 직접 이렇게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했고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턴십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턴십을 할 때는 대중교통으로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인사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인사드려야지 하는 이런 자잘무리한 걱정들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가지고 자리를 배정받게 되었는데 제가 배정받은 자리는 그때 당시 센터에 남는 자리가 없어서 모니터실이라고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혼자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도 나름 혼자 쓰니까 크지 않은 부담감 별로 없이
네, 활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딱 자리를 피고 의자에 앉는 순간 또 다른 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센터에서 시키는 이 일을 기대하는 만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찾아왔고, 제가 처음 맡게 된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쓰는 업무였어요. 이게 뭐 그냥 많은 데이터들 정리하는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수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일을 해결하고 나서 뭔가 다른 일을 주어줘도 잘 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는 이 결과보고서를 쓰고 카드뉴스를 만드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이런 카드뉴스 만드는 약간 디자인과 뭐 가독성을 좋게 하는 약간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거를 회사에다가 제출해야 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이 도와주신 게 별마리 쌤께서 조금 도와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어찌저찌 잘해서 제출해서 또 칭찬도 받고 하면서 조금 자신감을 키워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또 채워나가고 잘 하면서 또 새로운 난관이 찾아왔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에는 되게 워크숍 같은 게 많았어요. 이제 워크숍 같은 거는 지도자들, 청소년 지도자들한테 하는 워크숍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 인턴으로 나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기도 했고, 또 주로 했던 활동이 모듬 활동이 있었는데, 모듬 활동에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말하고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자리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거기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또 강연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이런 시선을 느낀 것 같아요. 뭐 걔나 걱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난관들을 겪었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또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늘보험 학교도 모니터링 하러 갔다 오고, 광주도 방문하러 갔다 오고, 또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도 갔다 오고, 되게 체력적으로는 피곤했지만 그 사이에서 약속 장소에는 늦지 않고 그래도 잘 꼬박꼬박 나가는 내 자신이 좀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들을 때 저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쪽 팔을 다치신 주임님께서 프로그램 준비물과 수료품 포장을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인턴십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처음을 돌아본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지? 어떻게 대중교통을 잘 타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시작했던 불안에서 다양하게 생기는 모먼트에서 자신감을 얻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하면서 자신감과 자기애로 채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인턴십을 하면서 중요한 슬로건을 하나 가지게 되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슬로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십은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주신 분들은 크게 진덕이와 혜린 누나와 별마리쌤, 그리고 11학년 선생님과 그 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 씨. 그 광주 거기 가셨다는데 그 PPT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보고 명찬님께서 얼마나 잘 하셨으면,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하셨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밝은 미소를 띠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턴십을 지원한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로 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명찬이도 본인이 꼭 가고 싶었던 데를 가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 가고 싶지 않았던 데를 갔다 와서 혹시 내년에 이제 후배들에게 내가 꼭 원하는 데 가지 않았을 때 본인은 어땠는지, 그런 말씀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경청센터 갈 때 사실 좀 어려웠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관심사랑은 좀 다른 길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초반에는 사실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실대로. 네, 솔직히 흥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점점 활동해보면서 그 회사원 분들이랑 또 많은 마찰도 생기고, 또 다양한 업무들도 맡아보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결과 보고서 쓰는 거나 또 뭐 이런 프로그램 준비하는 거. 거기에서 조금씩 흥미를 찾아갔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아까 청소년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결정적으로 여기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광주 프로그램, 또 늘봄학교 지원 이런 거 갔다 오면서 직접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동생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했어서 네,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나와 관심사는 달라도 분명 배움은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 분들 없으면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몸도 안 좋았는데 농구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턴십 활동을 한 명찬이가 정말 멋있는 것 같고요. 사실 명찬이가 발표에선 되게 담백하게 넘어갔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과 깊게 만나고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인상 깊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세상학교 때 10학년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수업을 했었는데 명찬 오빠도 했다고 하니까 뭔가 내적 친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직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센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명찬님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인턴십 발표회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인턴십 발표 2회를 걸쳐서 긴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인턴십 발표 진행을 맡은 이다은, 박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